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네, 오늘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한번 야외에서 네. 한번 찍어보게 됐는데 네. 오늘 저희가 조금 영상 담고 싶은 거는 재미있는 조사가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그 신문사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요즘 많이들 젊으신 분들도 많이 집을 사시잖아요. 예, 밀레니엄 세대들 집을 사시고 나서 후회하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쩐의 전쟁에 잘못 들어오면 후회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집을 사시기 전에 어떤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후회하시는 일이 생기시는지에 따라 한번 그 상황을 알아보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이제 그러니까 클로징 변호사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네. 클로징이 많이 뒤틀리는 경우가 있대요. 네.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너무 높게 나와버리니까 나중에 마지막 클로징에 가서는 사인 안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계약금이라든지 뭐 그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프레이즐이라든지 홈 인스펙션 따로 이렇게 비용이 드는 만큼 미리 진행을 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조사에 따르면은 밀레니엄 세대가 이렇게 집을 사시고 나서 오너십, 홈 오너십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담감을 갖는 비율이 약간 후회하는 경우가 네. 대략 한 64% 정도. 64%. 네.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면 24세에서부터 40대. 대략 한 40. 네. 저희 들어가죠? 그럼요. 당연히 들어가죠. 네, 아직 다행이네요. 멀었죠. 네, 다행입니다. 네. 20대니까. 네. 예,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57세에서 75세를 베이비 부머로 하는데 대략 한 35%네요. 35% 네. 정도가 이제 근데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 분들이. 네, 그거를 시행착오를 조금 겪는 케이스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집이시고 이렇게 또 처음에 이게 그 홈 맞아요. 오너십이 된다는 그 익사이팅 때문에 많이 음. 미스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첫 번째 예산. 그렇죠. 예산 넘게 본인에 맞지 않는 집을 구매한 경우가 이런 경우가 흔히들 많이 발생해요. 저도 간혹 가다가 이제 물어봐요. 다운페이를 얼마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한테 저는 오히려 좀 거꾸로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타입인데 네. 본인의 버젯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저는 항상 꼭 질문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뭐 자동차도 아니고 이게 한두 푼짜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랬을 경우에 내가 생각한 버젯보다 굉장히 높은 페이먼을 내고 있을 경우에는 진짜 그런 부담감이 나중에는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런 버젯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몰기지 페이먼 보통 이렇게 집을 구매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몰기지를 얹으셔가지고 집을 진행을 하시는데 몰기지 페이먼에는 원금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이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30년 상황이다 하면은 고정이잖아요. 그렇죠, 고정이죠. 예, 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라든지 변동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네, 재산세와 보험비는 아무래도 매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죠? 보험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내가 보험 팔러시를 받았을 때 이제 보험사가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보험을 받잖아요. 네. 적용을 받는데 그 적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보험사에서는 어디를 나가게 되어 있는 네. 거죠. 그러면 인스펙션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조건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비 혹시 또 요즘 같이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경우에는 재산세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또 타운하우스라든지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HOA. 그렇죠. 예, HOA도 항상 고정되는 비용이 아니라 뭐 단지 내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버짓을 더 늘릴 경우에는 HOA 또한 변동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HOA는 보통 하이라이즈 콘도미니엄을 사셨을 때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하이라이즈 콘도 같은 경우는 스페셜 에세스먼이라고 해가지고 n분의 1 n분의 1. 예, 큰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뭐 보수 공사를 할 적에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있는 가구 수 또 가구 수에 따라서 원베드냐 투베드냐에 따라서 이제 n분의 1로 다 배분이 되는 그런 그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버젯을 꼼꼼하게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밀레니엄 세대들이 많이 새 집을 사시면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맞닿는 상황 중에 하나가 모델하우스를 많이 보시잖아요. 새 집을 많이 선호를 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네, 새 집에 이제 모델하우스 가면은 뭐 웬만한 모델하우스는 옵션들이 너무 잘 돼 있죠. 예, 너무 잘 돼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옵션들을 최대한 많이 그거를 인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에 있는 옵션들은 최대한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디자이너들이 페인터를 잘 해놓고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인테리어들이 잘 꾸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집을 결정을 하셨다. 이 집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이제 사시고 나서 무리하게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또 옵션 같은 것들을 필요 없는 옵션들을 무리하게 추가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첫 집을 살 때 20대였는데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제가 제 집을 셀렉션을 다 해서 샀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미스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도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입수해가지고 이 새 집을 살 때는 정말 꼼꼼하게 에이전트 분과 함께 셀렉션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보고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최윤석 융자 전문님께서 경험담을 또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항상 후회하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실제 클로징 후에 밖에서 하실 수 있는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빌더를 통해서 했을 때 더 저렴한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부분에 따라서. 그래서 커스맥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인테리어 모디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이제 클로징 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스트럭처라든지 이런 벽 안에서 이렇게 설치가 요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빌더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추가하시는 그게 더 저렴한 비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또 필요 없는 업그레이드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생활하시면서 꼭 이게 필요한 건지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옵션을 추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싱글 하우스. 음, 이렇게 방금 저희가 모델 하우스는 말씀드렸는데 싱글 하우스 꼭 타운하우스뿐만 아니라 싱글 하우스는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보수 비용이라든지 유지 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요. 뭐 잔디라든지 뭐 조경이라든지 뭐 또 따로 엑스트라로 드는 비용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 집 같은 경우는 단지 수명이 더 남아 있다 뿐이지 새 집이라고 해가지고 메인테넌스가 아예 안 하셔도 되는 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꼭 시간이 이렇게 올 적에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싱글 하우스 같은 경우는 조자 같은 경우 흰개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나무를 갉아먹는 흰개미, 터마이트 관리를 하셔야 되고 잔디 같은 경우 네, 잔디 같은 경우도 1년 주기로 이제 플랜이 다 있어요. 잔디 씨앗을 한다든지 구멍을 내서 에어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플랜이 있기 때문에 위드 컨트롤. 그렇죠. 겨울에는 또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겨울에는 이제 두더지가 땅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홀을 낸다든지 이런 경우도 여러 가지가 경우가 많고 그다음 또 조경. 예, 밖에 이제 조경도 나무 겨울에는 잘못하면은 이렇게 너무 크게 자라고 이게 또 가지치기 같은 것도 해주셔야 되고 복잡하네요. 맞습니다. 네, 생각 외로 그냥 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네. 그리고 또 지붕 같은 경우도 조지아는 다행히 해일이 없기 때문에 지붕 수명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붕도 어느 정도 수명이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외관 사이딩도 항상 햇빛을 받고 날씨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외관 사이딩이라든지 덱이 있는 경우에는 데크도 이제 보수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창문 주위에 이런 프레임이 우드 프레임으로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으니까 썩을 그것도 이제 확률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관리를 네, 안 하면. 그래서 썩는 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드라이브웨이 저희가 차를 세우는 드라이브웨이도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그것도 수명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균열이 아무래도 갈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집을 사시기 전에 인스펙션을 통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수명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예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거 외에도 가장 눈에 보이시고 이제 집을 사시면서 인스펙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H백. H백 같은 경우는 힐러 AC 말하는 건데 이 힐러 AC 같은 경우는 예전 방식대로 이제 프레온 가스를 쓰냐 아니면 R410이라는 대처 가스를 쓰냐. 네, 그 프레온 가스는 이제 정부에서 단종을 시켰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런 프레온 가스 기계가 있는 경우는 또 교체 비용이 어느 정도 또 만만치가 않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예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 또 워터 힐러라든지
뭐 마루 바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또 추가적으로 싱글 하우스뿐만 아니라 뭐 타운하우스라든지 어떤 집이라도 이게 또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참 이게 집 사면서 전문가와 또 이렇게 상담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디테일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밀레니엄 세대 또 젊으신 분들, 첫 집 사시는 분들 이렇게 집을 사시고 후회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집을 사시면서 이제 뭐 익사이팅한 순간이잖아요. 그럼요. 네. 너무 좋죠. 네, 네. 첫 집 사시고 이제 흥분되시고 막 이게 머릿속에 있는 꿈의 드림하우스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실용적이고 그렇죠. 현실적인 것들 이런 조건들을 다 하나하나씩 고려를 하셔가지고 많이 또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 조건보다 더 무리하게 큰 집을 사셔가지고 사실 뭐 사용 빈도수는 낮지만 또 페이먼이 또 높은 경우 예, 무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조언을 받으시고 정말 실용적이고 조건에 맞는 알맞는 드림하우스를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집 한번 잘못 걸리면 빌빌빌 내다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빌만 내다 간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페이먼 30년의 노예. 어마무시합니다. 네, 15년, 30년. 네. 이게 뭐 자동차처럼 저희가 자동차도 뭐 물론 소모품이긴 소모품이- 하지만 집 같은 경우는 사실 소모품은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네. 집은 뭐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뭐 그 전주인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된 집이냐에 따라서 수명이 더 오래 갈 수가 있고 더 멋진 집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집을 사시기 전에 특히나 첫 집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또 첫 집 사시거나 아니면 집을 현재 보유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시거나 또 저희가 또 다뤘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남았어요?